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저희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1도 다뤘고요. 시즌 2도 다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무리, 대장정의 끝, 마지막 게임 시즌 3도 당연히 다루어야겠지요. 해서 오늘 넷플릭스의 초특급 인기작이죠.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 광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3 저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즌 1, 시즌 2 방송을 교형님과 재헌님 이렇게 항상 셋이서 계속 쭉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 시즌 2 에피소드 리뷰도 들어보시면 말미에 다음에 별 큰일이 없다면 이 두 분 똑같이 모시고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분이 탈주를 해버렸다. 그래서 오늘 원년 멤버 중에 또 한 분만 모시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분의 어떤 방송 내 중량감, 존재감 또 무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쭉 들어주시면 되겠다. 오늘의 특급 게스트죠. 연계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미스터 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빠 왔다. 예, 안녕하세요. 구기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7월 8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몇 월 며칠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7월 8일은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기온을 자랑했던 날이고요. 거의 밖에서 걷고 있으면 물속을 걸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제 퇴근하고 여기 녹음실에 오는 길에 또 비가 왕창 쏟아져 가지고 우리 차 타고 오시는 교영님께서 또 살짝 늦으셨어요. 좀 괜찮으신가요? 아, 예, 지금 괜찮아요. 정신적으로 멀쩡하고요. 머리가 약간 촉촉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 그 영화학개론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녹음실에서 이제 음원이 소실돼 가지고 방송을 올리지 못했던 신칸센 폭파 대폭파 사건이요? 네. 그것 또한 재난이지만 진짜 재난은 따로 있다. 이건 진짜 범국민적 재난 상황이다. 이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이거 가짜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사기라고 한 사람 누구야? 차라리 사기였으면 해. 제발. 어쨌든 이런 험난한 날씨를 뚫고 오늘 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서 와주셨는데, 좀 사실 저번 주에 그 F1 더 무비 방송에서 함께 해주긴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와주시는 거긴 한데 좀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사람이 너무나 짧은. 없으면 짜네. 걸레 짜듯이 짜대라고. 이게 이미 비온 걸 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진짜 별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F1 더 무비가 잘 돼서 시즌 2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속편. 네.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뉴스라도 꺼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또 F1 전문가, F1 매니아 우리 교역 씨였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는 지금 개봉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지금 열흘 만에 100만 관객 돌파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영화 시장에 100만이 넘으면 잘 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도 같이 얘기했듯이 꽤 재밌는 영화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100만 돌파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국내 영화 시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쪼그라들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뭐 F1의 체급이 한국에서는 뭐 월드와이드에서의 흥행보다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또 F1 팬으로서 교영님이 그 국내 F1의 입지가 사실 다른 스포츠들의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흥민이냐 F1이냐. 손흥민이거든요. 그건 너무 특히 너무 펄럭 아니에요? 이정우냐. 너무 펄럭이잖아. 펄럭 매치잖아. 그러니까 F1에도 만약에 한국인 드라이버, 한국 팀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 텐데.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연아 vs F1.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다르다 이거야. 그래, 차라리 그거 뭐 피겨 더 무비 뭐 이런 거 김연아 선수 그거 뭐 일대기 한번 그려주시면 또 한국에서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산업도 살아나고. 영화 산업도 살아나고 스포츠도 육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대기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일대기. 누구 만들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랑 김연아 선수, 박찬호. 한 4시간 분량으로. 4시간 분량.
거의 타란티노급의 대사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요? 영화보다 포스트 크레딧 씬이 더 길 수도 있는 박찬호 씨의 이제 실제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 크레딧 다음에 들어간다면은 최초로 본편보다 포스트 크레딧 씬이 더 긴 영화가 될 수도 있죠.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옛날에 그 성룡 영화 NG 장면들 올라가듯이 이제 네. 박찬호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때 막 썰을 풀어주시면 네. 아 이거 대장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누벨바그라고 할 수 있나요? 현대판 누벨바그. 아니 그러면 F1 더 무비 또 얘기를 해주신 김에 사실 또 네. F1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사랑하시지만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저변이 사실 높진 않잖아요. 네네. F1이. 그래서 혹시 F1 말고 좀 다른 스포츠들 많이 즐기시는 편이니까 다른 그쵸. 스포츠 중에 좀 이런 건 영화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 있다거나 또는 좀 저희가 박찬호 선수로 좀 농담을 하긴 했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좀 이 선수의 일대기를 영화로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있나요? 아니 사실 박찬호 선수가 IMF 시절에 국민들께 희망- 대단히 박세리 네. 박찬호 투 박체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큼 국제시장 같은 영화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사실 국제시장이 뭐 한편으로는 국뽕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영화고 가장 사업적이라기보다 가장 대중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관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럼요.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중들이 좋아할 요소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사실 윤재균 감독님의 국제시장은 제가 네. 개봉 첫날 극장에서 혼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남녀노소 관객분들이 많았어요. 네. 10,000원인 극장이었고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뭘 느꼈냐면 울진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장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마치 조셉 코신스키가 탑건을 건드린 후에 F1을 건드린 것처럼 그 감독님께서 윤재균 감독님이 윤정인 감독님께서 박찬호를 한번 건드리시면 정말 대박 영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LA 다저스 시절 네. 이렇게 그려가면서 JP 모건 시절에 JP 모건 그 세계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들 때 힘들 때. 박지성보다도 사실 IMF 때 박찬호. 왜 그 스포츠 경기 장면보다 네. 그 대화 장면이 더 많을 것 같은지 그거 착각인가요? 박찬호 배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니까 박찬호 역할을 생각해 보니까 해외에서 좀 이제 스포츠 스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국내 많은 팬분들, 국민분들에게 희망을 줬던 분들 생각을 해보면 쓰리박이에요. 박지성 선수까지 하면은 또 쓰리박이네요. 그렇죠. 국내에 약간 저변을 넓히지 해버지라고 불리잖아요. 해버지, 해외 축구 아버지 맞나요? 맞아요. MLB 아버지는 이제 박찬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엠버지. 네. 그 골프는 리그가 뭔가요? 그냥 골먼이라고 해야 되나? PGA. 피머니. 이렇게 박세리 선수까지. LPGA라고 해야 되나? 여성 리그니까. 엘머니. 엘머니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스포츠를 사실 그렇게 평소에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F1을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비슷한 그 레이싱 중에 그 F1 더 무비에서도 초반에 그 뭐죠? 데이토나? 네, 데이토나. 그 레이싱 있잖아요. 거기 저는 뽕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약간 막 그 F1 더 무비도 오프닝 보면 막 폭죽 팡팡 터뜨리면서 그렇죠. 신나는 음악 나오면서 막 달리잖아요. 그걸 아예 좀 본격적으로 영화화해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영화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새로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영화 시장이 쪼그라들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내 영화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해외도 가능하죠. 미식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미식축구 좋아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영회쿠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구영회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어요. 한국계세요? 네, 한국계. 미국에서. 네. 현재 NFL이라고 이제 뭐 미식축구 중에서 탑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시는데 그 축구 보시면 프리킥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식축구도 그렇게 공을 차긴 차거든요. 네네. 들고 뛰는 거. 그러니까 차는 것도 있고 네. 들고 막 뛰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던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비록 이름이 풋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공을 차요. 근데 왜 풋볼이에요? 모르겠어요. 가끔씩 차긴 차니까. 그걸로 점수도 내고. 근데 그분이 좀 우여곡절이 많게 NFL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선수분이 뭐 최초의 한국 선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면 한국계 선수가 뭐 하인스워드 또 있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계로는. 근데 뭔가
제가 순수 한국인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 그분의 스토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프리킥이라는 게 사실 숨죽여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영화적 긴장감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미식 축구는 저는 축구랑 농구랑 배구랑 다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개 중에 미식 축구가 제일 어색하지 않나. F1만큼이나 또 국내에서 사실 그렇게 또 저변이 넓지 아직 못한 그런 스포츠인 건 맞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우리 교영님이 또 NFL 팬으로서 많이 저변을 넓혀 나가시겠죠. 그 모습 기대해 봅니다. 사실 뭐 해외에서 유명한데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라크로스라는 스포츠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폴로 아시나요? 네, 그 폴로 네. 셔츠에 있는 그 말 타고 하는 거 공 치는 건가요? 그거? 맞아, 말 타면서 소프트볼 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일종의 축구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라크로스는 이제 말은 없고. 그걸 라켓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물망이 있는 어떤 잠자리치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공을 토스하고 패스하고 슛까지 쏘는. 혹시 죄송한데 퀴디치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상 속에 골든 스니치 잡고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150점 딴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서 야구는 유명하지만 네. 크리켓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크리켓은 소설에서만 봤어 나. 소설에서 들어봤어. 외국 소설에서. 다 크리켓 배트, 크리켓 경기한다 뭐 이러는데 크리켓이 정확히 뭔지. 영국 소설 아니면 인도 소설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인도 스포츠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옛날 그 에드가 라이트 감독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좀비 잡을 때 그 크리켓 배트가 참 좋다고 막 그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널찍하고. 야구 방망이가 이제 좀 동그랗고 길잖아요. 네네. 크리켓 배트는 넓적하더라고 네모나게. 맞아요. 긴 빨래판 같은 느낌? 누구 팩이 좋게 생겼더라. 딱 좋아요. 근데 그 경기가 좀 패는 것도 있나요? 아니 그 사람을 패진 않고 공을 패죠. 공을 패서. 아니 근데 이제 그 축구도 미식 축구도 네. 그 몸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그게 가능한지. 크리켓은 일종의 야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수가 패스 있고 없구나. 공만 팹니다. 근데 이제 그 뭐죠? 아니 자꾸 뭐 팰 때까지 하신 거 알죠? 들어보세요. 그 뭐라고 하죠? 벤치 클리어링? 그 야구에서도 막 이제 싸움 나면 막 와 이렇게 가잖아. 네. 크리켓도 이제 크리켓 배트 쥐고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이제 서로 이게 막 예민해지고 막 이럴 때는 막 뭐 예민해지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겠죠. 근데 또 인도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고 또 인도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마하마트 간디 아닙니까? 그 비폭력. 간대 선생님도 크리켓을 즐기셨나요? 아니 그 비폭력 정신이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뭐야? 갖다 붙이기잖아. 그 미국처럼 그렇게 벤치 클리어링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인도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은 나라고. 네네. 저 인도 커리 굉장히 좋아하고 탄두리 치킨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인종차별이잖아. 아니 왜 한국 오면 김치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 인도 영상 같은 거 많이 봅니다. 인도 밈 이러면 인도의 경찰분들이 그 거리에서 그렇게 그 시민들을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교화시킨다고 맴매. 이제 하는데 폭력을 저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인도인 분들에게 크리켓 배트까지 좋은 무기가 쥐어준다면 더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크리켓 경기장 안에서 그런 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켓 경기장에서 그 객석에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 세상 크리켓이 저 세상 크리켓이 밖에서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뭐 훌리건들이 있다면은 훌리건들이 또 이제 저 세상 크리켓을 또 상현씨 상상 안에 있는 그 크리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서양인 분들보다 아무래도 동양인 분들이 젓가락을 더 잘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리켓도 비록 영국의 스포츠지만 이제 그 크리켓 배트라는 도구를 인도 분들이 들었을 때 더 시너지가 그 RPG 게임도 하다 보면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캐릭터, 이 클래스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딱 쥐었을 때 더 부가적인 게 들어오는 무기가 있거든요. 그 관우에게 청룡 언어도가 딱 쥐어지듯이 인도 분들도 뭔가 크리켓 배트를 주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진짜 그 상현 씨가 생각하는 인도가 어떤 곳인지 저는 의심하게 되고요. 저 가보고 싶어요. 인도 사랑합니다. 제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런 뭔가 추악한 상상을 멈추셨으면 좋겠어. 가서 맞으면 어떡해요? 크리켓 배트로.
결국에는 그 조롱으로 끝나네요.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저희 방송 오래 들으셨으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비를 뚫고 이렇게 방송하러 나와서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가장 최근 토론 과제에 우리 황깔스님께서 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버릇이 안 좋아지는데 계속 안 좋고 싶네요. 몇 년째 나빴잖아요, 우리 버릇은. 불만이 있으시면 다 크리켓 배트 하나씩 쥐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깔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연필지우개님께서 퀴어 에피소드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루루님의 연애 에피소드는 임팩트가 크네요. 저였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듯.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일 것 같네요. 영화학개로는 영화를 안 봤어도 항상 너무 재밌어서 기본 2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루 루루 조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방송도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노루 루루 조합은 노루 닮으신 서임님과 루루님의 조합이겠죠. 그 영화학개로는 영화를 안 봤어도 항상 너무 재밌다. 퀴어를 안 보셨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영관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뭐 저희 방송이 이 근황 반 영화 얘기 반이어서 그렇죠. 영화를 안 봐도 재밌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부분이 반이란 얘기예요. 그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나 이번 주 다루는 영화 안 봤는데 스킵해야겠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 앞에 1부는 재밌게 들으실 수 있다. 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필지우개님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우리 황깔스님의 또 다른 후원과 연타석 홈런. 이 댓글 우리 교영님, 우리 연계론의 아버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새 한 해의 반이 지나 7월이 되었네요. 부진한 영화 불황 속에서도 매주 연결원 방송 끓여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이팅 하면서 이제 또 후원까지 남겨주시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28년 후 에피소드에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앞선 6개월 좀 인상적인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새해 초반에 세우셨던 목표가 혹시 있으시다면 좀 이루셨는지. 중간 점검이랄까요? 네, 중간 점검을 하자면은 사실은 뭐랄까, 예상보다 잘 됐다? 예상보다 잘 됐다. 네, 이거 너무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여가지고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영님 여의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특정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는데, 사실 그 캠프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덕분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연을 통해 가지고 뭐 저도 당연히 무슨 제가 뭐 향응을 제공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 네네네. 저도 이제 실력이 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좋은 연이라고 하면은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오해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짚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교영님이 여의도에 관련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명확해지셨어요. 깔끔해지시고 화술이 좀 뭔가 뒤탈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 싹 내가 제초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깔끔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게 또 정무감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었고, 사실 올해 초에 바라기만 했었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사실 전반기는 되게 알차고 만족스럽다. 그래서 2025년 중간 점검을 하자면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잘 됐다. 교영님은 이렇게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됐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곧 실력이 되는 겁니다. 먼저 앞서 나간 다음에 실력이 따라오는 거죠. 뭐 저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도 생각보다 잘 됐다. 그래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가 아니고 생각 안 했는데 잘 됐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계획을 했는데 잘 된 건가요? 계획이 없었는데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부침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뭐 다 지난 일이라 그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또 선배님들 계시니까 또 저희 방송도 이렇게 잘 되고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교영님도 멀리서 지켜보는데 또 뿌듯하시죠? 저도 좋죠. 이거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부채의식.
좀 그 정도는 가져요. 그 정도는 가져요. 그거 없었다고 했으면 크리켓 배트 감이야 바로. 바로 저랑 바로 후려야 돼. 그렇게 단판하시나요? 나 정작 크리켓 본 적도 없고 룰도 몰라요. 크리켓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꾸 빠따질만 생각하시니까 그 공으로 하는 거예요? 공으로 나 한다고. 공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어요. 아 야구처럼. 네.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야구 방망이에 비해 면적이 넓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맛에 보는 거예요. 뻥뻥 터지는 맛. 아 약간 이지한 버전의 야구인가? 시원한 야구. 또 이렇게 이지한 버전이라고 하면 또 크리켓 팬분들께서 또 크리켓 배트를 쥐고 저를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크리켓이 진짜 시원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홈런은 1점이거든요. 네. 아세요? 홈런은 1점인데 크리켓에서 홈런은 6점이에요. 야구에서의 홈런이 1점인데 그게 크리켓에서는 6점이에요? 네. 같은 식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간 축구랑 농구 사이 같네요. 약간 뭐 축구가 한 골이 1점일 때 농구는 2점 3점이잖아요. 미식 축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그것도 터치다운 좀... 한 번 하면은 6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골에 6점. 그럼 그것도 막 몇십 대 몇십 막 이렇게 게임이 끝나겠네. 맞아, 뭐 30대면 뭐 40대면 농구처럼. 네. 전혀 몰랐습니다. 농구 정도면 젠틀한드. 2점 아. 주고 3점 주고 짜다 사실. 저는 지금 계속 크리켓 배트에 꽂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깔깔스님 댓글과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또 이제 저희도 한 해를 잠깐이나마 돌아보게 되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또 자주 나와주시는 게스트분이죠. 까마구이님께서 직접 28년 후 듣고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재원님의 옹달샘 비유 너무 웃기네요. 크크크. 저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재원씨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까마구이님 언제 한번 또 나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일정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맨지금님의 댓글 우리 교영님이 읽어주시죠. 네. 전문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F1 재밌어요. 더워서 차 경음만 들어도 스트레스 풀릴 듯. 저는 브래드 피트가 폼 잡는 게 지겹긴 한데 얼굴 이어갈 후계자 배우가 없는 게 아쉬워요. 언제적 브래드 피트하고 유유 지겹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희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브래드 피트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교영님과 안다다시님도 일정 부분 동의하나 좀 이제 새로운 질린다. 그런 거. 네. 요즘 눈여겨보는 젊은 배우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뭐 젊은 배우분들 중에 멋있는 분들은 많죠. 뭐 이건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티모시 샬라메 같은 경우에도 티모시 샬라메가 호불호가 갈려? 꽤 갈리더라고요. 무조건 호 아니야? 근데 그 비리비리함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들 배가 불렀구만. 다들 배돼지가 불러. 기름이 아주 진짜 어이가 없구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뭐 티모시 샬라메 아버지세요? 정신 차려 상현아. 문득 또 머릿속에 크리켓 배트가 스치고 지나가는. 티모시 샬라메 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제 브래드 피트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거를 누군가 확 가져가거나 혹은 비견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배우뿐만 아니라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그 좀 멋있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 그 모든 게 다 누적이에요. 갑자기 뭐 브래드 피트라고 해서 갑자기 뭐 100만큼의 매력을 가져온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10씩 그 크리켓 점수처럼 쌓아온 거지. 그래서 지금 100점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료 기술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노화가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전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알파치노를 생각을 해보면은 데뷔 때 나왔을 때랑 오션스 13에 나왔을 때랑 어떻게 보면 연배는 지금 브래드 피트랑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오션스 13 찍었을 때. 네. 근데 노화가 거기서는 확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물론 브래드 피트도 파이트 클럽 때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긴 늙었지만 들었지만 여전히 노년까지라고 이제 느껴지진 않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순이니까 젊다면 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미중년의 어떤 그렇죠. 끝자락을 잡고 계시니까 톰 크루즈도 그렇고 뭐 여자 배우로 하면 케이트 블란쳇이라든지 케이트 윈슬렛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수명이 너무 길다. 이제 노년 배우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너무 기득권이다. 너무 하던 사람들이 한다. 깨지지가 않는다.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 순환이 없다. 내 마음속 작은 프롤레타리아 정신 지금 꺼내놔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 그래서 플랜 B는 영화를 더 만들도록 해야 된다. 영화 시장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역배로 간다. 다양한 배우가 많이 데뷔를 하고. 이거 약간 구교역의 뉴딜 정책 아니에요? 그쵸, 뉴딜이죠. 그래서 그 배우들이 이제 인기를 얻으면은
또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본인이 좀 만약에 감독이나 제작자라면 네. 데리고 하고 싶다 이런 배우 있으신가요? 남녀 떠나서. 남녀 떠나서요. 저는 그분 되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혹시 더 베어 보셨나요? 아, 근데 뭔지 알아요? 그 주인공? 네, 아 주인공 말고 그 주인공의 사촌이라고 나오는데 그 승깔 나쁜 사람? 네, 리치로 나오는 그 배우. 저희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 아 맞아, 아마 그럴 이름이 거. 특이한데. 근데 그냥 영어 잘해요. 그니까. 네, 아마 그냥 프랑스 게일 수도 있겠죠.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판타스틱 4 나오는 분? 맞아요, 판타스틱 4 더 나오는. 띵으로 나오는. 맞아요. 아, 뭐 그래, 이름 어려우셨어 그분. 네, 그분 매력 있으시더라. 그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더 싱으로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원래 그 본 배우가 가진 매력이 좀 큰 사람이라. 더싱은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헐크처럼 좀 이제 CG가 들어가는 캐릭터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다 챙겨보고 싶긴 한데 사실 그렇게 대작에서 지금 캐스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원래 드라마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아직 스크린에서 그렇게 많이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뭐 판타스틱 4를 기점으로 또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예. 다른 작품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배님들의 후원과 댓글 저희가 많이들 읽어봐서 너무너무 오늘 뿌듯하고 배부른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희는 이만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 이야기죠. 오징어 게임 시즌 3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전 세계에 K 컨텐츠라는 깃발을 나부낀 그런 컨텐츠, 그런 드라마, 그런 시리즈죠.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 오징어 게임 시즌 3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1, 시즌 2 다 저희가 방송에서 리뷰를 했었는데 시즌 1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년 전쯤이었으니까 리뷰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물론 재밌게 봤었지만 시즌 2는 교형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별로 재미없었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3는 과연 교형님께 어떤 드라마였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교형 씨부터 해주시죠. 어떤 작품을 보고 나가지고 어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 그리고 뭐 제작사분들 뭐 여러 정말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홍보 쪽이나 마케팅 쪽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영화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노력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고 네. 그냥 저는 뭐 넷플릭스 한 달 뭐 13,500원이나 내면서 보는 주제에 큰 돈이죠. 네, 그런 뭔가 비판 혹은 비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죄송스러운데 근데 제가 그동안 그 교영님의 어떤 화술 네. 오래도록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간 경험에 의거해서 이제 좀 궁예질을 해보면 폄하할 수 없다. 이건 폄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네. 폄하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드라마를 네. 작품을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재미없게 네.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너무 재미가 없고 당신 매국노야? 당신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해? 아니 이런 날림시공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정보도 없다는 가정하에 시즌 2를 만들어야만 했던 상황이 왔고 그리고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거를 어떻게 그냥 아니 시즌 1이 어떻게든 너무 갑자기 빨리 많이 잘 됐기 때문에 제작을 어떻게든 제작을 해낸 것 같은 그런 조악함이 있었다. 시즌 3에도. 네, 저는 사실 각본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작품에서는 사실 각본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배우의 연기와 어떤 시각적인
것들. 사실 이건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네. 작품에서 각본은 많이 안 드러날수록 좋죠. 네, 각본이 안 드러나면 좋은데 이거는 각본이 부실했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연출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플롯 곳곳에 빈 곳이 되게 많았고 설명되지 않을 정도 이제 의아한 것들. 아니 그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자연적인 일을 초자연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막 핍진성이 떨어진다거나 네.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이게 뭐 메디컬 드라마는 아니니까 뭐 고증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도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관객이 보다가 다른 생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입이 깨지면. 네,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오니까 그 순간이 너무 많았던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시즌 3가 이번에 총 6개 에피소드로 공개가 됐는데 네. 한 번에 좀 내리 쭉 보셨나요? 2번에 나눠봤습니다. 1, 2, 3편 하나 보고 3, 4, 5편 그 4, 5, 6편 보고 그랬는데 1, 2, 3편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사실. 전반부는 괜찮았는데. 네, 진행이 뭐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뒤에 이야기가 다시 또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애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도시어부 팀과 또 이제 도시어부 팀 대박이와 도시어부 팀이요. 그리고 이제 그림쟁이 팀 있어요. 네. 그림쟁이 팀이 이제 난입하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간단하게 인사비평을 드리면 저는 시즌 1 괜찮게 봤었고요. 시즌 2는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놀랍게도 교역 씨랑 반대로 막 엄청 재밌게 본 건 아니고 시즌 3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교역님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호를 표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진 않더라고. 다 납득은 되겠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어떤 사업 마케팅적인 전략으로 시즌 2, 3를 나눈 것이었겠지만 역시 이 둘은 하나의 시즌으로 통합돼서 나왔었으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덜 욕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시즌 3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봤다. 근데 세간의 평가, 세간의 불호평 뭔진 알겠다. 너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알아주시네요. 그럼요. 그 지난 시즌 2가 어떻게 끝났었냐면 오징어 게임에 다시 들어간 성기훈이 혁명을 주도하다가 몽땅 이제 전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강하늘 배우가 연기하는 대호가 또 PTSD 발동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호 탓은 아닌데 마치 성기훈 입장에서는 대호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이런 이제 구도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즌 2가 끝났었는데 시즌 3는 혁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다시 이제 그 참가자들의 홀로 내려온 우리 성기훈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해서 성기훈은 지난 시즌 2 말미에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혁명을 주도한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하자고 했잖아. 꼬셨잖아. 근데 계속 멍을 때리면서 대호를 노려봐요. 진짜 노리고 있죠. 수갑에 묶여서도. 제가 한번 담가야지. 그래서 대호가 아무 네. 생각 못하고 개운하게 자고 딱 일어났는데 계속 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고 해서 이제 성기훈은 대호에 대한 어떤 복수심 아닌 복수심 이런 게 있는 상황으로 작동을 하고요. 해서 이제 첫 번째 게임으로 숨바꼭질 세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저희 항상 스포일러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 그냥 저희 하는 방송이에요. 네. 애국자인데 안 보신 사람은 없겠죠? 설마 이게 재미없어도 이거 봐야죠. 오징어 게임 시즌 3. 선배님들 다 애국자 맞으시죠? 넷플릭스 스트리밍 순위에 일조하란 말이야. 다 일조해야. 안 본 게 이득일 수도 있음. 이 매국노야. 숨은 매국, 숨은 간첩아. 스포 듣고 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음. 어쨌든 이제 오징어 게임에 모자가 함께 출연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하신 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뭐 그런 전개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아들로부터 어떤 어린 갓 태어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좀 진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일종의 결자해지 같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재준 씨가 연기하는 거기 그 현주 누나가 그 아기와 아기 엄마를 준이를 구해줬잖아. 근데 오히려 그 아기의 친부한테 살해당하고
여기서 오는 또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숨바꼭질 에피소드에서 그 게임에서 우수수 털려나갑니다. 그렇죠. 대호도 여기서 이제 기운의 손에 죽게 되죠. 우발적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죽인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준이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래서 다음 줄넘기 게임에서는 준이가 사망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기훈이 참가하게 되고 마지막 고공 오징어 게임에서 중상모략과 마피아 게임, 정치질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여기에 도시락을 곁들이면서 그 오징어 게임이었어? 도시락 게임인 줄 알았는데. 도시락 대작전이었어요. 좀 이따 아마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고공 오징어 게임을 마지막으로 네. 좀 이제 이 게임이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도시어부 플롯과 그림쟁이 플롯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없어도 되는 거니까. 뭐 없거든요. 그냥 네. 배 타고 쫓다 다니다가 끝납니다. 자기들만의 소소한 이벤트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지들 혼자 난리야. 탈출하려다가 네. 못 타고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시즌 2 리뷰하면서도 오징어 게임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들이 이번엔 어떤 게임을 할까 이런 것들이었을 테니까 시즌 2 리뷰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먼저 좀 새롭게 추가된 게임들 3개잖아요. 숨바꼭질 그리고 이제 줄넘기 고공 오징어 게임 도시락 게임. 도시락 게임 가로 열고 도시락 게임 가로 닫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숨바꼭질 어떠셨어요? 숨바꼭질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징어 게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틀로얄물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아까 상현 씨가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나왔던 막 되게 여러 인물의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게 또 죽음과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이제 걸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과 그 대상을 죽이는 사람들이 사실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게 이 오징어 게임의 묘미를 좀 잘 살리는 게임이 아니었을까. 누가 죽는 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런 시리즈물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고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전에 이제 그 유리 밟기 게임 있잖아요. 시즌 1에서. 네, 시즌 1에서 그때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그냥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라 마라 이러다가 또 한 명 이제 이기적인 사람 한 명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그냥 성기훈의 어떤 희생 정신이랄까요? 어떤 책임감이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샷으로 막 아래서 위로 이제 그 잡는 씬이 좀 많더라고요. 되게 메시아로 나오죠 사실 성기훈이 이 네. 작품에서.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사실. 맞아. 네. 사실 성기훈은 작품 내내 그냥 인간적인 면모였었는데 뭐 이거는 캐릭터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촬영이 돼가지고 그 줄넘기 게임은 특별히 뭐 대단한 재미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숨바꼭질은 룰을 잘 짠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칼을 쥐어주고 너네는 이제 최소 한 명 이상을 죽여야 돼 이렇게 넣어놓고 열쇠를 쥐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너네는 잘 도망다녀서 문 열고 다녀. 근데 이게 또 페이크가 마지막에 또 열쇠 3개 필요하고 종류별로. 맞아요. 근데 또 우리 전재준 파티는 또 럭키 드로우 잘 뽑아가지고 그 다 3개 따로따로 하나씩 있고 뭐 이런 구성은 뻔할 수도 있지만 잘 짰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즌 1부터 이제 2에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시즌 2의 근대 5종 거기서 뭐 공기놀이 팽이치기 이런 거는 직관적이잖아. 그냥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면. 맞아요. 근데 이제 숨바꼭질은 이걸 어떻게 게임화 시킬까 했을 때 그 룰을 좀 이제 만들어줬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저도 이제 거기서 아이러니와 딜레마를 되게 많이 잘 버무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밌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줄넘기는 재밌었지만 예상이 갔던 사실 저희가 시즌 1 보면서부터 줄넘기나 고무놀이 같은 건 한 번 나오지 않을까? 뭐 칼날 달린 뭐 줄넘기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썰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런 게 재밌었지. 변칙 룰.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뭐 하긴 게임하지 이러면서 막 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고공 오징어 게임. 도시락 대작전. 도시락 대작전. 여기서 할 얘기가 많아 사실. 네. 허드슨만 나온. 근데 진짜 그 백억남? 100번 아저씨, 송영창 아저씨. 네, 송영창 배우님이 하신 100억 남자. 정답 맞죠?
그 귀여움과 기바람. 그 시즌 2와 이제 3 초반부에서 보여줬던 모든 그 악행들을 반전시키는 갑자기 되게 친절해지고 네. 뭔가 정이 가고 진짜 와 그 유머의 힘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맞아요. 맨날 나오셔가지고 트롤링 하시고 선동하시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 시리즈가 네. 황동학 감독님이 의외로 B급 유머를 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찰진 포인트를 잘 넣으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즌 2에서도 저희 그 시즌 2 리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 뭐야 무당 신발 떨어진 무당이 아, 네네. 니들이 날 찾아왔어야지 막 이러다가 전재준 씨한테 싸다고 맞고 코피 싼 코피 흘리잖아. 그런 찰진 포인트가 곳곳에 있는데 이번 시즌 3의 최고는 그 도시락 도시락. 그 대사를 저는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고 정답 맞죠? 이러고 마지막에 최기하 배우님이 도시락 다 쌌어요. 이것까지 너무 완벽한 패키징인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징어 게임 시즌 1, 2, 3 이렇게만 돼 있고 부제가 없잖아요. 부제를 도시락 게임으로 했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 3 도시락 더 도시락. 근데 저는 고공 오징어 게임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게임이랄 건 없잖아요. 뭐 줄넘기처럼 뭔가 계속 나를 향해 다가오는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유리 다리처럼 뭔가를 내가 선택해서 운에 맡겨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정치질을 통해서 심지어 그걸 또 민주주의와 투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민주적 행위를 무기 삼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은유로 잘 메타포로 잘 쓰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즌 1, 2가 자본주의에 대한 어쨌든 메타포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 갈라치기도 있고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들어가서 서로를 헐뜯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3에 와서는 그게 뻔할지언정 이제 자본주의에서 좀 민주주의까지 가져와서 다수결이라는 어떤 신성한 가치지만 동시에 또 횡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따 캐릭터 얘기하면서 더 얘기 많이 하겠지만 저는 성기훈 캐릭터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시청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반면 왜 또 많은 분들이 저 민폐 캐릭터 뭐 저 띨빵아 혼자 살려고 뭐 지랄하는 놈 뭐 있어 보이는 척하고 가식적인 놈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근데 이제 저는 성기훈은 그래도 좀 그의 인본주의적인 측면 이런 거를 저도 좀 동조해서 마음을 쓰는 캐릭터인데 모두가 그 캐릭터를 욕하잖아. 사실 그 도시락 아저씨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막 하잖아.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연출을 각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화면 바깥에 우리는 도시락 작전? 기발한데? 저 사람만 도시락만 싸서 보내고 나머지 애기까지 다 우리 돈 N빵에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만 맞아요. 화면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도시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너무 유머러스하게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 백억남 역시 사업가 출신 달라. 그 사람이 얘기해 100억도 접을 수 있는 놈이 지는 거야. 그렇죠.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약간 더 에이트가 생각났어요. 더 히트? 더 에이트? 더 H쇼? 더 에이쇼인가? 네, 넷플릭스에서? 네, 맞아요. 그게 생각났던 게 저는 이제 성기훈의 이제 자살 장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말. 네, 그 결말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뭐 다 일맥상통하니까 얘기해도 괜찮죠. 그럼요. 네. 그 성기훈이 마지막에 뭔가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뭔가 진짜 메시아처럼. 네, 그 메시아 에일리언 같은 3의 마지막 리플리 네. 죽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더 에이쇼 같은 경우에 또 사람 그걸 어떤 감금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재밌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저 안 봐가지고 그런 그렇구나. 내용이었구나. 네, 그런 내용인데 이 성기훈의 자살로 하여금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VIP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재미없다. 이번 게임 조졌네.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적이고 추악함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백억남처럼 도시락을 싼다든지. 왜냐면 백억남 아저씨가 도시락 얘기했을 때 네. 나는 VIP들 도파민 풀 파티였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잔 했을 거예요. Cheers. 네. 이거지 이 맛에 내가 What a genius plan. 몇백억씩 내고 보는 거지 막 이럴 텐데 마지막에 이제 성기훈이 자살을 하면서 준 거는 사실상 뭔가 대단한 암시를 한다기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행위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그렇게까지 이제 거국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가 되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곱씹을수록 VIP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목적을 잃고 노잼 노잼 게임이 된 게 사실상 가장 큰 피해일 수도 있겠다. 그치 VIP 왜냐면 그거 한 판 하려고 몇백억씩 1년에 내면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성기훈이 막 2번씩이나 우승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환호를 하고 신날 수 있고 막 그걸 오락으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뭐 자살을 하는 모습 보면서 재미없다. 재미없네. 폰트맨씨 다음에 이러면 우리 못 와? 이런 식으로 뭐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 결말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성기훈 캐릭터를 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해는 가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작품에서 애기 희망을 상징하고 다음 세대를 상징하니까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의 칠드런 오브 맨처럼 당연히 애기가 사는 결말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성기훈이 희생을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결국 우리가 부술 순 없지만 교영님 말씀대로 부술 순 없지만 희망 하나는 남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도 다 이해가 되고 좋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캐릭터 얘기로 살살 가는 거기도 한데 저는 애초에 황동혁 감독님의 작품들 중 남한산성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남한산성은 굉장한 메타포가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전파 대 주화파, 뭐 명분이냐 실리냐 뭐 이런 싸움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 1을 볼 때도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가 깐부 에피소드나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일남이 실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은 너무나도 그 자본주의에 대한 명백한 텍스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구나 해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 세팅이 제가 돼 있었다 보니까 시즌 2, 3를 볼 때도 제가 이 캐릭터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이상향으로 봐버린 것 같아. 그래서 무릇 인간이라면 저런 선택을 하겠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민폐 성균 캐릭터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어도 저는 그래 저게 맞지. 인간을 어떻게 도시락 싸. 저런 상황에서도 그 제비 뽑는 게 맞지. 내가 그래서 이해를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성균이라는 캐릭터와 다른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을 모두 하나의 사람으로 본 일반 대중분들,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무슨 도덕의 화신도 아니고 그냥 성기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사람일 뿐인데 왜 저렇게 진짜 무슨 예수님 메시아처럼 부처처럼 활동을 하냐. 이게 좀 납득이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했거든.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그것도 사회라서 사회에는 정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진짜 네. 뭐 그 도시락 아저씨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진기명기 같은 친구도 있고 준이 같은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성기훈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저는 명확히 이제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뭐 극명하게 뭐 당연히 데뷔를 하는 샷도 계속 쓰시고 하시니까 그 장면의 전환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근데 나는 왜 그 마지막에 도시어부 팀과 그 그림쟁이 팀이 나는 내가 부족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 네. 이거 없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내가 이 위대한 작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스러운 성기훈이 나오는 이 대작 우리 대황동혁 감독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를 이제 그 폭파 버튼을 눌러놓고 이제 도망치는. 아니 그거 폭파했잖아. 그럴 건 강노을은 왜 그거 서류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는 몰랐겠지. 자포까지 하겠어 했을 수 있는데 너무 각본적으로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장르든 간에 주인공들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걸 더 좋아하시긴 하겠죠. 멜로라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액션 영화라면 주인공이 승리하고 이런 걸 더 바라시겠죠. 주인공들의 성공을. 그게 저도 더 재밌겠지만 주인공들이 실패하는 서사도 간혹 괜찮아요. 그게 개연성 있고 납득할 정도의 어떤 면모를 띈다면 실패하는 건 괜찮은데 인물들이 나와서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성공이든 실패든 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그냥 퇴장하는 건 저는 명백히 실패라고 보거든요. 각본의 실패. 네. 그 인물의 실패가 아니라. 근데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도시어부 팀은 아니 시즌2 초반에 송기훈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네. 야 이제 우리 의용군을 결성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말처럼 보는 놈들을 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 하잖아. 네. 앞에 깔아놓은 거에 비해서 제 아무리 늦었어도 총 6개의 에피소드 중에 5번째 에피소드에 그 섬에 들어왔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뭔가 비볐어야 돼. 그 안에서. 근데 마지막 화 거의 끝자락에 어프 들어오더니 형 이러고 심지어 총 한 발도 못 쏴보고 형 이러더니 사실 어프 나오잖아. 이게 뭐람? 난 진짜 그럼 그간 이 도시어부 플롯을 위해 소비한 이 런닝타임들은 그리고 내 시간은 내 시간은? 그래서 제가 아마 시즌 2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쓸데없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쟁이 이야기와 그 도시어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3에 기대를 했던 거는 뭐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에 다 추스리실까. 뭐 떡밥 회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다 죽이는 걸로 떡밥 회수를 심지어 그 메인 플롯도 다 죽이는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애기만 살아남았으니까 사실 애기도 시즌 3에서 우리가 초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알도 구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폄하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나도 글을 쓰지 그러면. 이건 비난인데. 좀 비난인데요. 아니 심지어 그 도시어부 팀은요. 네. 새끼까지 칩니다. 그 박 실장인가요? 누구죠? 네. 그 그 박선장? 그 실장님. 실장님 그 도둑질하다가 네. 6개월 빵살이 하는 실장님이요. 갑자기 또 따로 나와가지고 플롯이 4개가 돼요. 오징어 게임 플롯, 도시어부 플롯, 그 도둑질 플롯, 이제 강노을 플롯 이렇게. 나 진짜로 이렇게 하등 쓸모 없고 심지어 그 실장님이 박 선장의 비밀, 진실을 알게 되는 구성이 장독대 밑에 그 게임복이랑 돈을 넣어놓은 거 뭐 그렇다 쳐. 그 사진 찍어놓고 벽에 걸어놨잖아. 그렇죠. 난 갑자기 그 프론트맨이랑 그 공유가 양가 감정이 들었어. 귀여우면서도 그걸 찍어서 걸어놨구나. 귀여우면서도 짜쳐지는 거야 뭔가. 원래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걸어놓고 나니까. 아니 뭐 그런가? 오징어 게임 시즌일 때는 거기 일하고 이제 비시즌일 때 둘이 많이 가까웠나 보지. 놀 사람이 없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가까웠으면은 애초에 그냥 배 타고 멀리 떨어져서 나갔을 때 이미 다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동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동생 때문에 황영사 때문에 프론트맨 입장 이병헌 입장에서는 상사의 동생이 이제 같이 타고 있으니까 또 이제 또 그런 부분이 그랬을 수 있겠지. 근데 진짜 도시오브 플롯은 최악이에요. 진짜 무책임했고 너무 최악이야. 난 진짜 그 드론 기사도 다시 구해오고 뭐 박 선장도 거의 죽여달라고 해요. 저 같으면은 그 요원들 심지어 총까지 쓰는 요원들 아닙니까? 맞아. 다 몰아놓고 거기다 갈겼어야 되는데 다 이제 서로 따로따로 막 황영사도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있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회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라면 드실래요? 이렇게 하잖아. 거기서 바로 쏠 게 아니고 들어가 있어. 다 모여봐. 나 발표할 거 있어 하고 이제 다 그 안에 몰아넣은 다음에 총을 쐈어요. 진짜. 그러니까 라면 드실래요라고 말할 때 이미 다 벌집이 나 있어야 돼. 그 전에 아예 싹 그렇게 했어야지. 그냥 막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다다다다다. 똑같은 게 네. 부대장 있죠. 네. 박희순 배우가 연기하는. 등을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아니 무슨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저는 같은 장면을 또 본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서 또 총구 들이대고 있는 맞아. 거예요. 박규영 배우가. 두 번 나오잖아. 두 번. 사람이 조심성이 애시당초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직급을 어떻게 달았지? 호의도 없고 보디가드도 없고 경비원 뭐야? 부관 어딨어 부관. 싸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러니까 너무 오만해요. 그러니까 말 많은 악역 클리셰 압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주인공들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게 정도껏 좀 개연성 있게 좀 아직 안 죽였잖아. 차라리 죽이고 술을 마시라고. 그래서 저가 만약에 박규영 배우가 했던 그 인물이라면은 노을 위의 인물이라면은 부대장을 그냥 별 감정 없이 죽였을 것 같아요. 맞아. 이미 사용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기어갈 때 부대장이 응. 가봤자 뭐해 내 마스크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막 이러다가 총 있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막 그렇게 뛰어가시죠. 사실 총이 상대방이 총을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 옆으로 도망가지 않나요? 거기 숨을 때도 다 있었어요. 복도 끝에 홀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상대는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서 가만 냅두기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좀 있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각인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오케이 다 용서해. 근데 이제 거기서 진짜 뻔하고 너무 전형적이지 않아라는 욕을 먹었을지언정 저는 거기서 노을이가 222번 그 준이의 아이를 데려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딸을 잃은 사람이 네. 새로운 딸을 만나서 자기 구원을 좀 받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신선하거나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셋업을 했으며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야 그래도 내가 얘네 플롯은 좀 그래 이해해준다가 되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자살하려다가 애기 울음소리 듣더니 그래 살아야지 하고 또 나가서 친딸 만나러 가거든요. 이럴까? 그리고 그 애기는 또 황형사한테 배달이 돼 갑자기 미혼인 황형사에게 심지어 6개월은 키워줬더라고. 거기서 이게 대체 뭔가 이 그림쟁이 플롯과 도시오브 플롯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그 폭파 버튼을 누르고 누가 그렇게 챙겨가가지고 대박이를 대박이 그랬으면 황영사도 봤을 텐데. 그리고 오징어 게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임직원분들이. 그렇죠. 임직원분들이 아마 1년에 통로를 통해서 나왔을 텐데 그럼 대부분 다 만나지 않나? 거기서 막 마주치고 스치고 황영사랑도 한번 만나고. 황형사랑도 분명히 동선상 마주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우기는 게 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게임 내부 장면, 내부 플롯도 재미없게 보신 분들 많다고 하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 내부 장면만 만약에 따로 편집이 쭉 돼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너무 격가지가 많고 쓸데없고 재미도 없고 메시지도 없어. 심지어 이거 뭐가 왜 넣은 거죠? 사실 도시오브가 나왔으면은 한 4화, 5화쯤에서는 타격대가 진입을 해서 그렇다니까. 늦어도 그쯤엔 들어갔어야 돼. 다 사살을 했어야 되는데. 갑갑해. 여기에 뭐 갑자기 그 실장님은 6개월만 살고 나오대. 전과 10범인데. 그죠? 너무 짜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호혜로워요. 어쨌든 좀 도시오브 플롯과 좀 이제 그림쟁이 플롯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욕도 많이 했는데 다른 어떤 좀 얘기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좀 그냥 쓱 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강혜심이 그 용식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쵸. 진짜 예상치 못한 선택이긴 그 장면이긴 했거든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엄마가 아들을 죽여서 의외네여서 좋았다기보다는 메시지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만들잖아. 왜 죽였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 안 돼. 나는 별로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들이 너무 무능력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승해서 나간다고 해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도 좀 있었을까? 또는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진짜 어떤 희망을 남겨내려는 엄마의 다른 종류의 희생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게 되니까 그 전재준 씨 죽은 것도 포함해서 되게 그런 부분들의 인물들 최후가 마음에 와닿더라고. 맞아요. 그게 다 이제 숨바꼭질에서 나왔던 거였고 거기서 많이 날아갔죠. 사실 이 드라마는 인물 얘기만 한 명씩 해도 이제 뭐 1시간 뚝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 그거는 되게 참신했어요. 사실은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아마 왜 좀 약간 우리나라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기 때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뭐 너 죽고 나 죽자라든지 뭐 그런 동귀어진 약간 그 가족들끼리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부모랍시고 그러니까 자살 원래 안 되지만 네. 본인만 죽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선택권이 없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린 자식들이랑 같이 이제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 그거. 그 뭐라 사례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옛날에도 뭐 그냥 가스 끊고 막 집안에 가스 해가지고 막 다 질식사하거나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성애 그 갓난 아기에 대한 모성애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용식인 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진짜 그 극단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애심의 선택은. 네, 애심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아들인데.
그치. 그래도 자식이고. 아무리 무능력하고 네. 못나고 뭐 그랬어도 아마 그때는 애심도 죽을 각오를 이미 하지 않았을까. 나도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못 간다. 그쵸.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사실 솔직히 그 우승 확률이 높진 않은 네.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미 이제 현주도 죽은 상황 아니었나요? 지켜줄 수 있는 네. 존재가 이제 없었고 맞아. 그나마 이제 이번 시즌 게임은 투표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네. X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사실 별로 안 보였으니까 희망이 좀 없었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누군가 그들을 또 죽이러 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애심 그리고 대박이 그리고 갓 아기를 낳은 산모 사실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애심이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성기훈한테 와서 부담을 이빠이 주고 가잖아요. 선생님이 꼭 그 해주세요. 애심. 여기서 이제 아이 죽으면 선생님 탓이에요. 약간 이렇게 브릿지를 깔고 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인수인계? 사실상 인수인계거든요. 사실 아 맞아. 성기훈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맞아. 근데 그냥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맡아달라고 하니까 예 그러게 뭐 별 수 있나요 사실. 맞아. 비슷한 의미에서 줄넘기 게임 할 때 그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엄마 준이가 스스로 목숨을 또 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면 똑같이 죽더라도 네 발로 뛰어서라도. 그러니까 한번 원코인의 어떤 재미 그런 건 재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희망? 준희 씨가 좀 자존심이 강하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 맞아. 명기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 자기 성격이죠. 뭐 근데 명기 임시완 배우님이 확실히 연기를 그 특유의 약간 광기. 도른 캐릭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비상선언도 그렇고 그 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 데서도 그렇고 얘라면 진짜 친딸도 뭔가 죽일 수 있을 아기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지막에 너무 나는 거야. 사실 맞아. 시즌2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결승까지 올라갈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보스로 그러니까 무슨 엄청 우악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 뭔가 이기기 위해서 룰을 잘 어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데 네. 욕심이 너무 커서 계속 그게 맞아. 잊히는 것 같아. 그 맞아. 양심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자 이런 것처럼 뭐 이번 판만 하고 그 다음 판부터 좀 깨끗하게 이렇게 맞아. 가는 것 같아 계속. 근데 그게 쌓이고 계속 굴러가니까 스노우볼링이 돼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맞아. 진짜 그 주화인마 같은. 진짜 주화인마에 빠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걸 임시완 배우가 너무 잘 살려가지고. 맞아요. 그건 진짜 좀 감탄스럽더라고. 어. 되게 몰입하면서 봤어요 그 캐릭터에서는. 연기 잘하셨고 비슷하게 또 시즌 2에서도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재원 배우도 너무 여전히 좋았고 대신에 저는 그 이다희 배우의 캐릭터는 여전히 왜 나온 거야? 그냥 죽어주러 나왔구만. 약간 이런 느낌. 사실상 내부의 그 도시어부 같은 느낌이었어. 갑자기 또 마약을 해요. 그 순박한 친구가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너무 재미없었어. 내가 또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또 대황동혁 감독님의 뜻을 난 또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캐치를 잘 못했고. 맞아. 대호.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성기훈이 그 반란을 했던 그 장면은 참 성기훈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그 뭐 당연히 이제 뭐 훈련된 군인이 아니잖아요. 뭐 대명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긴 하지만 사실은 직업 군인처럼은 그 뭐 작전을 지휘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대호 씨가 민간인이잖아요, 사실. 공익이었죠. 해병대인 줄 알았는데. 네, 해병대도 아니었고 사실 그거 왜 시즌 2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뭐 해병대에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뭐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뭐 폭력 사건이라든지 딱 그때 군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다 공익이었어. 억측이었고 그리고 사실 진짜 그 뭐 장군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차라리 현주한테 갖다 달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 사람은 직업군인이었잖아. 뭔가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건데 괜히 그 대호 노려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성기훈한테 정이 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저도 엮이기 싫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주인공으로서는 되게 매력적인 게
얼레벌레 인본주의자 같아. 그러니까 이상향을 확실히 알고 도덕의 화신이야. 그래서 호감이야. 융통성도 사실 없어. 굽히지도 않아. 그런 부분은 좋아. 좋은데 걔도 인간이야. 근데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향을 추구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불완전한 것도 맞아. 그래서 계속 뭔가 어깃장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게 되게 흥미롭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슈퍼히어로 슈퍼맨 같은 캐릭터라면 자기가 주도해놓고 슈퍼맨이라면 혁명을 주도하지도 않았겠지만 자기가 주도해놓고 실패했다면 아 내가 얼마나 잘못을 한 거지 이렇게 죄의식에 빠질 법한데 이 성기훈은 네가 죽였어 이러면서 계속 누구를 노려보잖아. 정배를 떠올리는 걸까요? 아 그게 너무 인간적인 거야. 네. 나는 그래서 그냥 호감은 아니었지만 이해가 너무 가는 캐릭터였다.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참신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말하면은 캐릭터가 입체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캐릭터가 붕괴된 거고. 근데 사실 그 캐릭터 붕괴가 네. 우리 삶엔 더 현실적인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건 그러니까 맞아. 우리도 매번 거의 소심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대범한 순간이 생기듯이 좀 인간이 좀 불완전하고 불균질하고 좀 예측 불가능한 지점으로 뭉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너무 극 중에서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맞아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저는 작품도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굳이 이걸 내가 작품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았는데. 네, 작품도. 그리고 이제 각본도 사람이 쓰는 거니까. 아 그렇죠. 불균질함이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짜 인물이 불균질하긴 해. 사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인물을 그렇게 그린 거 정도는. 그냥 전체적인 플롯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지.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오징어 게임 재밌었거든요. 도시오브랑 그 그림쟁이랑 그 실장님 도둑질하는 게 너무 다 말아먹어가지고. 아니 그 결말은 어떠셨어요? 그 에필로그 나오잖아요. 네, 에필로그. 로스앤젤레스도 나오고 네. 이제 판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스앤젤레스였나? LA였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또 예상치 못한 그쵸. 카메오가 엄청난 카메오가. 딱지 치는 게 좀 어색하시던데? 아 그렇긴 하더라.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체를 안 쓰셔. 케이트 블란쳇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의외성 있고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니까 게임을 미국적인 걸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맞아. 근데 뭐 딱지 자체는 되게 아이코닉하고 좀 직관적이잖아요. 또 간단한 룰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딱지맨이 워낙 유명하고. 맞아. 딱지 영업 이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럼 만약에 미국 게임 뭐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야? 사실 뭐 미국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카드놀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카드놀이. 젠가 갑자기 이런 거 막 해야 클루 이런 거. 보드 게임인데. 좀 오래 걸리겠다. 오징어 보드 게임으로. 좀 오래 걸리겠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피지컬하거나 뭐. 근데 그 숨바꼭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있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뭐 소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핀처가 넷플릭스에서 미국판 오징어 게임을 연출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황동혁 감독님은 아직까지 루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루머다. 내가 할 거다. 나도 봉준호 감독처럼. 저는 황동혁 감독님 좋아하지만 그 정도면 이제 노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니 왜요? 대황동혁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대황동혁 감독님께서 헐리우드 스타들을 진두지휘하며 잘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자에게 한번 버튼을 넘겨보는 것도 왜냐면 또 이제 미국 감성을 또 아는 분이 또 미국 판을 찍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근데 뭐 에필로그 얘기를 하면은 그 딸아이한테 그 직접 돈이랑 그 카드랑 이제 그 성균이 입었던 거를 이제 전달해 주잖아요. 추리닝 잔인하더라. 피 묻은 걸로. 그니까 피 묻은 거 그대로 세탁도 안 하고 이제 미친놈들이야. 그리고 설명도 없이 이제 가버리잖아요. 진짜 그 장면은 프론트맨이 사실 그 성기훈의 선택을 보면서 약간 좀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던 걸로 이제 보였는데. 맞아. 역시나 이제 사람이 좀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왜 갑자기? 그래도 할 건 한다. 게임 터지고 그 몇천억 쏟아부은 경기장 박살났지만 마무리는 해야. 진정한 공무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성기훈한테 그렇게 감복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 사실 맞아. 무슨 상관이야. 맞아. 딸아이한테 그거 뭐 돈이 그 모텔에 남아 있거나 말거나. 왜냐면 다른 플레이어가 이겼다면 그렇게 안 해줬을 것 같아. 음. 그냥 성기훈과의 어떤 지난 정? 왜냐면 또 시즌 2에서는 직접 게임에 참여하기도 했으니까 프론트맨이 맞아요. 거기서 이제 좀 어떤 이 인간에 대한 희망 원래 뭐 이 사람도 사이코지만 희망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존경심 같은 것도 담겨져 있다고. 맞아. 했어요. 리스펙도 예. 있을 것 같아. 내가 못했던 걸 넌 했네. 뭐. 아 그리고 그 잠깐 나오는 과거회상에서 이병헌 배우님 연기가 또 아, 기가 막히더라고. 역시 아이 잘해. 할리우드 스탄 달라. 아저씨 잘해. 스톰 섀도우는 달라. 내심 저는 미국판에서도 좀 나오실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하고 있어요. 카메오로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카메오로. 뭐 동네 그 옆 나라 게임 관리자였는데 오늘 한번 참관 왔어. 요 이러면서 하겠다고 가지고. 근데 저는 그 케이트 블란쳇과 이제 그 눈빛 교환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저는 미국 지사 운영도 한번 하실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서로 안다는 거거든. 네. 근데 뭐 그렇게 뭔가 예를 갖춰서 인사 안 한 거 보면은 상사는 아니었던 걸까? 그 군대도 아저씨 개념이 있듯이 그래도 옆부대 사령관한테 인사하잖아. 병장인가 보지. 그 간부가 아니고 더 위에 있나 보지. 영업직이 좀 요직이긴 한데 거기서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에필로그까지 그 진짜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시즌 3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메이트를 위해서 몇 수 물리긴 했지만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B-와 사실 B0 사이 어딘가인데 저는 도시락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B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락 싸기 재밌죠. 그 장면 너무 재밌고 하지만 또 성기훈을 욕할 거리도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락이 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성기훈의 거기서의 선택이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기훈이 아님에도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와 제로 어딘가인데 그렇게 드릴게요. B나 준다고요? 뭐 해보세요. 오징어 게임 센터처럼 붕괴해버린 플롯이라는 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C 마이너스. C만 똑같네. 시즌 2 때랑. 네, C 마이너스. 네, 그 정도. C 마이너스. 저한테는 이제 B는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영화거든요. 그 중에서 좋냐 나쁘냐가 이제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저는 이거 추천 못 하겠어요, 사실.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사실 보는 내내 계속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도시여부 장면과 그림쟁이 장면 빼고. 너무 과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퀴드 게임 신드롬이 다 허상이다? 그 떠들썩한 게 그 좋은 걸로만 떠들썩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떠들썩하기만 했다면 된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저희 영화학계론도 떠들썩했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저희는 좀 좋은 쪽으로 떠들썩되면 좋겠는데. 봐봐, 또 나도 도시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거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교영님 나와주셔서 방송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다 리뷰를 했습니다. 기대작이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으니까 지난 에피소드들 궁금하신 분들은 시즌 2, 시즌 1 리뷰 다 찾아 들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영화개론 조별과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